세계 최대 경제협력기구인 아시아태평양 경제협력체 APEC의 제주회의가 개막했습니다. 장관급 인사들과 전문가 3천여 명이 국제교류와 협력 방안을 논의하는데 제주 관광 홍보에도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조인호 기자입니다. 아시아 태평양 지역 21개 나라의 교육 전문가들이 제주에 모였습니다. APEC 교육 장관 회의를 앞두고 교육 협력의 성과를 점검하고 미래 교육의 비전과 방향을 논의하는 토론회입니다. AI와 디지털 교과서를 비롯한 교육 분야의 최신 동향과 함께 회원국들 사이의 교육 격차를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가 이슈가 됐습니다. Regionally within APEC, bridging the digital divide, enhancing access and quality in education, and strengthening cooperation framework across member economies are key challenges. APEC 제주 회의는 지난 3일부터 시작됐고 오는 16일까지 14일 동안 열립니다. 이번 주부터 실무 그룹과 고위급 회의가 열리고 다음 주에는 교육과 통상, 고용 노동 장관 회의가 열립니다. 오는 10월 경주에서 열리는 APEC 정상회의를 앞두고 제주와 인천, 부산에서도 분산 개최하게 된 것입니다. 이번 회의에는 아시아 태평양 각국의 장관급 인사 등 3천여 명이 참가하면서 제주를 국제적으로 홍보하는 계기도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제주 국제 컨벤션 센터와 서귀포 원도심을 잇는 셔틀버스가 운영되고 19개 코스의 문화 관광 투어와 워케이션 홍보 팸 투어도 진행됩니다. 회의장 주변에는 제주의 전통 문화를 홍보하는 전시장도 마련됐습니다. Jeju Island is a very beautiful island with the historical panorama and the, especially on the 한이오. 항공사들은 APEC 제주회의 참가자들을 위해 국내선에 특별기 70여 편을 투입했고 중국과 동남아시아 국제선 운항 횟수도 늘렸습니다. M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올해 어린이날 황금 연휴에 제주를 찾은 관광객이 25만 명을 넘어설 것으로 보입니다. 제주도 관광협회에 따르면 지난 1일부터 어제까지 22만 1,400여 명이 제주를 찾았고 오늘도 3만 5천여 명이 들어올 것으로 보여 25만 6천여 명에 이를 것으로 보입니다. 이는 지난해 어린이날 연휴에 25만 4,300여 명과 비슷한 수준입니다. 올 들어 제주 관광객은 410만 명으로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0.8% 줄었습니다. 제주도가 최근 건축물 높이 제한을 푸는 도심지 고도 완화 방침을 발표했는데요. 자연 녹지와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이 확산되는 걸 막기 위해 압축 도시를 조성하겠다는 겁니다. 그러나 자연 녹지의 건축 규제를 대폭 완화하는 방안도 동시에 추진해 정책에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오고 있습니다. 송원일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도심에서 조금 벗어난 자연 녹지에 들어선 4층짜리 연립주택들. 최근 몇 년 새 부쩍 늘었습니다. 읍면 지역에서도 빌라로 불리는 연립주택과 다세대 주택 건설이 잇따랐습니다. 도시 외곽으로 주택 개발이 확산되면서 환경 훼손과 함께 도로와 상하수도 같은 도시 관리 비용이 증가했습니다. 제주도는 이 같은 도시의 외연 확산이 도심지의 건물 고도 제한 때문이라고 분석합니다. 건축물 높이 제한으로 도심 내 고밀도 개발이 제한되면서 상대적으로 지가가 저렴한 녹지 지역과 비도시 지역으로 개발 수요가 이동한 측면이 있습니다. 그래서 제주도가 내놓은 대책은 고도 완화. 도심지 건물 높이 제한을 완화해 고층 건물을 지을 수 있게 하면 도시의 외연 확산을 막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이에 따라 일반 주거 지역은 현재 45m에서 최고 75m까지, 준주거 지역은 최고 90m까지, 일반 상업 지역은 3배가량 높은 160m까지 파격적으로 완화할 계획입니다. 그러나 고도 완화 발표 일주일 전에 제주도가 내놓은 건축 규제 완화 대책은 정반대의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건설 경기 부양을 위해 자연 녹지의 건축 규제를 대폭 풀겠다고 했기 때문입니다. 이에 따라 자연 녹지에서 가능한 주택 건설 사업 면적이 현재 3만 제곱미터에서 앞으로는 5만 제곱미터로 완화됩니다. 또 택지를 개발하는 대지 조성 사업도 지금까지는 불가능했으나 앞으로는 5만 제곱미터까지 가능하도록 허용됩니다. 자연 녹지에서 500제곱미터까지만 할 수 있던 음식점 규모 제한도 폐지됩니다. 도민과 기업이 애로사항을 해소하고 재건축 등 건축 경기 부양을 통해서 지역 경제 활성화에 조금이나 보탬이 되고자 서로 충돌하는 정책이 동시에 추진되면서 일관성이 없다는 비판이 나옵니다. 자연 녹지 지역을 어떻게 하면 개발의 가능성을 억제하는가가 중요한 부분인데 오히려 그 도시 외연의 확장의 가능성을 더 열어주는 역효과를 갖는 개발로 오히려 부작용이 좀 크지 않을까. 제주도가 내년 6월 지방선거를 앞두고 도심지 고도 제한도 풀고 자연 녹지 건축 규제도 완화하는 정책을 동시에 추진하고 있습니다. 선거용 아니냐는 비판까지 나오면서 향후 공론화 과정에서 논란이 예상됩니다. MBC 뉴스 송원일입니다. 이 년 전 마라도에서 천연기념물인 뿔쇠오리를 위협한다며 길고양이 수십 마리가 포획돼 임시보호시설에서 지내고 있는데요. 새 보금자리 공사가 추진 중이지만 예산 부족 등으로 여전히 불안한 시간을 보내고 있습니다. 보도에 이소현 기자입니다. 흙을 다지고 콘크리트 바닥 기초 공사가 진행 중인 공사 현장. 마라도에서 강제 이주된 길고양이들의 새 보금자리, 고양이 도서관 공사 현장입니다. 990여 제곱미터 부지에 보호실과 도서관, 야외 쉼터 등이 갖춰질 예정입니다. 하지만 지난해 12월 첫 삽을 뜬 후 공사는 계속해서 늦춰지고 있습니다. 현재 공사 진행률은 25%로 애초 계획보다 석 달 정도 늦어져 공사 진행에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농림부 보조사업에 선정돼 3억 6천만 원을 지원받기는 했지만 건축 자재비 상승과 울타리 설치 등 예상치 못한 상황에 예산이 부족해졌기 때문입니다. 임시보호시설에서 쫓겨날 우려도 제기됩니다. 동물보호단체들은 유네스코 본부에 제주 세계유산 점검이 있어 보호시설을 철거해야 한다는 입장을 제주도에서 여러 차례 전해왔다는 입장입니다. 마라도 고양이는 상반기에는 좀 나와야 된다고 저희가 전달받은 부분이 있어서 그래서 이 공사가 좀 지연되다 보니까 지금 뭐 이렇게 2달만 지나면 이제 또 상반기가 지나잖아요. 조바심을 가질 수밖에 없죠. 이에 대해 제주 세계자연유산센터는 전임자들이 불명확한 내용을 전달한 것 같다며 상황을 파악하고 있다고 밝혔습니다. 올해 유네스코 본부의 점검 일정은 없으며 고양이 도서관이 완공될 때까지 임시보호시설에 머물러 있어도 된다는 겁니다. 하지만 임시보호시설이 유지된다 해도 남은 시간이 많지 않습니다. 예산을 지원한 농림부에서 결산을 이유로 무조건 6월까지는 공사를 마무리해야 한다고 통보했기 때문입니다. 마라도 길고양이가 선 밖으로 나온 지 어느덧 2년. 45마리 가운데 임시보호시설에 남아있는 24마리는 여전히 불안한 시간을 보내야 합니다. MBC 뉴스 이소연입니다. 오영훈 제주도지사가 한덕수 전 국무총리와 이낙연 전 국무총리의 개헌연대를 내란연대라며 비판하고 나섰습니다. 오영훈 지사는 페이스북을 통해 한덕수 전 총리는 국정과 민생을 내팽개친 명실상부한 내란 세력이라며 내란 세력과 연대를 꿈꾸는 이낙연 전 총리의 셈법을 도대체 이해할 수 없다고 밝혔습니다. 오 지사는 이낙연 전 총리가 더불어민주당 대표를 지낼 당시 비서실장이었고 이 전 총리가 지난해 민주당을 탈당하자 정치적 선택을 존중해야 한다며 과도한 비판은 자제해야 한다고 말했었습니다. 제21대 대통령 선거를 앞두고 선관위가 투표 참여 홍보 활동을 시작했습니다. 제주도 선거관리위원회는 대통령 선거 투표 참여 포스터 600장과 팸플릿 3,000장을 제주도청과 교육청 등 도내 공공기관 120여 곳에 우편으로 보냈습니다. 선관위는 오늘부터 10일까지 거소투표와 선상투표 대상자 신고를 받고 17일에는 거리에 선거 벽보를 붙이고
20일에는 유권자들에게 선거 공보물을 보냅니다. 제주에서 풍력과 태양광 등 재생에너지의 입찰제가 도입된 지난해 6월 이후 발전기를 강제로 멈추는 출력 제한이 한 건도 발생하지 않았습니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비율이 20%에 육박하면서 재생에너지도 기존의 화력과 원자력과 함께 발전량과 가격을 입찰해 수요와 공급을 조절하고 있습니다. 제주에서는 재생에너지 초과 공급으로 정전 사태가 발생하는 것을 막기 위해 2015년부터 지난해까지 622번 출력을 제한했습니다. 제주도 상하수도 본부가 상하수도 요금을 모바일로 고지받을 수 있는 카카오 알림톡 서비스를 올해 상반기 안에 시작합니다. 제주도는 우선 자동이체 신청자 9만 2천여 가구를 대상으로 알림톡 서비스를 시작한 뒤 도내 전체 19만 8천여 가구로 확대할 계획입니다. 알림톡은 월별 사용량과 체납 고지 등 상세한 정보를 휴대전화로 확인할 수 있고 앞으로 카카오페이 즉시 결제 기능도 추가됩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중국어선의 자체 휴어기를 앞두고 4월 한 달 동안 특별 단속을 실시해 한 척을 납포하고 8척의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납포된 중국어선 한 척은 어획량을 축소했고 경고장을 받은 어선 8척은 허용되지 않은 어구에 덮개를 덮지 않거나 조업일지를 부실 기재했습니다. 해경은 올 들어 중국어선 172척을 검문 검색해 14척을 납포하고 11척의 경고장을 발부했습니다. 제주해양경찰청은 다이빙 사고 예방을 위해 판포와 원령, 용담포구를 지자체와 합동 점검했습니다. 해경은 지난달 26일 판포포구에서 30대 남성 관광객이 다이빙을 하다 중상을 입어 평년보다 일찍 사고가 발생함에 따라 점검했고 SNS에서 인기가 많은 동김영 포구도 점검할 예정입니다. 최근 3년 동안 도내 항포구에서는 다이빙 사고 24건이 발생해 6명이 숨졌습니다. 제주 지역에서 5월 한 달 동안 스포츠 대회 22개가 열립니다. 국제대회로는 제주국제 울트라 마라톤 대회가 오는 24일부터 이틀 동안 열리고 전국대회로는 KPGA 클래식 골프 대회가 8일에 SK텔레콤 2025 골프 대회가 15일에 열립니다. 제주도는 22개 대회에 선수 18,000여 명이 참가하면서 95억 원의 지역경제 파급 효과가 발생할 것으로 예상했습니다. 제주시는 중대 시민재해를 예방하기 위해 공중이용시설 25곳에 대한 안전보건 점검을 진행하고 있습니다. 중대 시민재해는 관리상의 결함으로 사망자가 발생하는 재해인데 점검 대상은 제주 종합경기장과 제주시 민속오일시장, 중앙지하도 상가와 동문공설시장과 제주시청 등입니다. 제주시는 안전보건관리체계와 재해 발생 시 비상대응 체계를 점검해 개선 조치를 요청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서귀포시가 서귀포 한우 특별 할인 행사를 오는 9일부터 11일까지 진행합니다. 전국 한우협회 서귀포시 지부가 주관하는 이번 행사는 제주 월드컵 경기장 등에서 동시에 진행됩니다. 뉴스데스크 제주였습니다. 고맙습니다.